안녕하세요. 수업은 토요일은 오늘처럼 하고 토요일 이틀 수업을 하는데 그 책을 개정을 하면서 문제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오래된 문제들을 다 뺐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된 문제들을 풀고 싶은데 풀이가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요일 날 강의를 보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그 자료가 나눠져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굳이 수업을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일요일 날 오시면 되고, 일요일 날은 그 주차장 때문에 1시 반부터 수업을 할게요. 보통 한 회당 보충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30문제면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 번 문제부터 보면 1번 개구리 상피 조직의 멜라닌 세포에는 멜라닌이 가득 찬 멜라노좀이 많이 분포한다. 개구리하고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개구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낭에 색소들이 들어있어요. 이 색소를 가지고 있는 소낭들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낭이 여기 가의 경우에는 세포를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입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소낭들이 전체적으로 표면부에 분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색소를 가지고 있는 소낭들이 세포의 표면부에 분포하게 되면 얘는 진한 색을 가지게 돼요. 얘는 소낭들이 세포의 중심부에 다 모여 있으니까 연한 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색깔의 변화가 이 멜라노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누출성 세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소낭들이 우리는 세포막과 융합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돼. 그러면 색소가 밖으로 방출되게 돼. 색소가 밖으로 방출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방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세포질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색소가 많이 색소층을 형성하게 돼. 이 색소층은 세포 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외 기질층의 색소들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색소층을 만드는 것이고,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게 되면 카멜로곤 떠올리면 되겠지, 그치? 얘네들은 주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색깔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 실험 및 결과에서 가의 멜라닌 세포에서 CAMP의 농도를 낮추었더니 CAMP의 농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멜라노좀이 이동하여 나 상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에서 나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멜라노좀이 여기는 항상 양승말단 쪽이라고 그랬지. 이쪽은 양승말단 쪽이 되고 이쪽은 음승말단 쪽이 돼. 여기가 방추사에 대한 형성 중심부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가에서 나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 단백질은 디네인이 필요하겠지. 디네인은 양승말단에서 음승말단으로 옮겨주는 것이니까, 반대로 CAMP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나의 형태에서 가의 형태로 바뀌어. 가의 형태로 바뀌려면 중심부에 모여있던 멜라노좀이 세포의 주변부로 이동을 해야 돼. 이때 필요한 것은 키네신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항상 생물학에서 생물학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자.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멜라닌 세포를 자극을 하는 호르몬은 MSH가 되겠지. MSH에 대한 수용체는 종류가 G단백질 연결 수용체지, 그지? 수용체의 종류에 대한 것은 G단백질 연결 수용체 결합하는 신호분자들을 다 정리해서 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 결합하는 것을 외워두면 되고, 효소 연결 수용체 결합하는 것을 외워두면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G단백질 연결 수용체이다 라고 하면 되고, 더더군다나 얘가 CAMP에 대한 농도 변화가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G단백질 연결 수용체, 이 G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의한 G단백질은 GS 계열이겠지. GS가 다음 단계는 아데닐산 고리화 요소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CAMP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설마 여기는 CAMP가 키네신과 결합을 해서 키네신을 활성화시키지는 않겠지, 그지? 그러면 CAMP의 농도 증가에 의한 신호 전달은 pKa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MSH에 대해서는 무엇을 외우두라고 그랬냐면 알파 MSH에 대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ACTH라고 그랬지. ACTH는 알파 MSH 수용체 결합이 가능하니까 ACTH도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단순한 자료 해석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튜블린 일양체의 종합체인 미세소관의 말단은 친화력이 큰 양승말단과 양승말단 쪽은 GTP와 결합이 된 말단이라 했지. 베타 튜블린으로 노출되는 말단이다. 친화력이 작은 말단은 음승말단이고, 음승말단은 GDP와 결합이 된 말단이고, 알파 튜블린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미세소관에 작용하는 운동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양승말단이다. 양승말단이나 음승말단 방향으로 소낭이나 세포 소기관의 방향성 수송을 담당한다. 미세소관은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의 비공유 결합을 통해 형성된 일양체의 중합체이고,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이 교대로 배열되기 때문에 한쪽 끝에는 알파 튜블린이, 다른 쪽 끝에는 베타 튜블린이 노출된 구조적 극성이 형성된다. 나 그림에서 미세소관 말단인 A에 노출된 튜블린이니까 A는 지금 이 방수사의 이쪽 끝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승말단이라 하면 되겠지. 양승말단에 노출된 것은 베타 튜블린이라 하면 되고, 나 상태의 멜라닌 세포에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처리하면 이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처리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에서 가의 방향으로 바뀌겠지. 세포질에 CAMP의 농도가 증가되어 멜라노즘은 미세소관에 작용하는 운동단백질 이름을 적으라 했으니까 양승말단에서 음승말단으로 하는 것은 키네신이다. 키네신에 의해 미세소관을 따라 중심체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가 상태로 전환된다. 여기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다들 설마 다 외우고 있겠지. 미세소관의 경우에 친화력에 대한 것은 조절할 때 GTP와 GDP가 친화력을 조절을 합니다. 이때 GTP와 GDP는 단순한 리간드이지 에너지는 아니야. 액틴 섬유도와 마찬가지 ATP가 결합을 할 것이냐 ATP가 결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친화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ATP는 에너지가 아니라 단순한 리간드로 작용하는 거야. 근데 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디네인과 키네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형머리를 가지고 있고 구형머리에 ATP 화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 수송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ATP가 사용되게 됩니다.